궁금한 게 발가락쌤의 파이프밤은 어떻게 터지게 되죠? 발가락쌤이 오기 전에는 프로레슬링이 아주 진지하고 멋있었어. 우리도 장난으로 프로레슬링 하는 거 아니야. 예전처럼 아무도 안 보는 레슬링 할 거야? 이게 모두의 진심이잖아요. 잘 되는 이유는 재밌으면 봐요. 제가 악망문을 썼어요. 시호야 그냥 전권 낮추면 안 돼? 왜냐면은 지금 우리 미래가 없어. 재밌는 거 다 박아야 돼. 관객수 줄면 끝이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이제 PWS라는 레슬링 단체하고 극신왕이라는 채널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세를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PWS 역시 어린이들 쇼로 컨셉을 바꾸는 듯한 뉘앙스로 레슬링 팬들의 역풍을 걱정하진 않았는지.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일단은 웃긴 예시로 마이 리틀 포니라고 있어요. 망아지가 나오고 되게 사랑과 알죠, 네. 우정을 그러니까 어린이 타겟을 위주로 한 쇼가 있는데 성인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드벤처 타임, 파워퍼프걸 분명히 어린애들 위주로 한 건데 그 안에 사실 약간 블랙 휴머도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간 설계, 그 안에 들어간 디테일과 구도와 프로페셔널리즘은 성인 타겟을 하든 어린이 타겟을 하든 본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즉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어른들도 아이들도 결국엔 즐기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은 다른데 시호랑도 이제 이렇게 맞추자 했는데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서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각자 말하자 그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좋은 교과서가 있잖아요. WWE라는. 걔네도 레슬매니아 1대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서 했고 어린이 시대로 가다가 성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PG 시대 갔다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게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돈 되는 거 하자. 어린이들이 되니까 이거 하자. 5년 후에 자연스럽게 성인으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 PWS 에라가 바뀔 수 있죠. 그쵸. 지금 이제 같이 보시는 PWS 급식왕 주요 타겟층이 언젠간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그들이 씬을 주도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쇼의 타겟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지금 PWS는 어떻게 보면 골든 에라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록달록을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애들이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영문화되던 챈트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이 K 레슬링 현지화, 우리 편, 너네 편, PWS에서 리드를 한 건지 이 챈트들이 좀 한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의도하신 건지, 의도하고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뭘 한글화 한 건지. 이게 의도된 게 맞고요. 팬들이 다 초등학생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 팬들이고. 그래서 정말로 영어를 몰라요. 정말로 영어 학원 다니고 해도 처음에 오지님이나 시호가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애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고 애들이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한글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외국인 선수들도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고맙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대본도 그 전에 다 외우시고, 특히 오지님이나 크리스틴 같은 경우 되게 열심히 한국어로 프로모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욕은 안 된다. 그거는 선 넘는 거잖아요. 애들 있으면. 대신 칼리스토처럼 유명한 루차 이런 거는 하셔도 된다. 그리고 개그맨에서 소명의식인데 전유성 선배님이 개그맨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외쳐줘야 된다. 등산을 올라가면 네가 먼저 야호라고 선창을 해라. 그럼 모두가 즐겁게 야호를 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소명의식을 느껴서 스포츠 경기장 가면 응원단장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용기가 없어서 못 낼 때 제가 응원단장을 해주는 거예요. 시호떡 해주면 애들이 신나서 시호떡 해주고 그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앉아있으면은 팬분들이 보여요. 서민 팬들이 저 사람도 저거 하고 싶을 거다 해서 멋진 스팟이 터지면 This is awesome 이것도 제가 선창을 해줘요. 그래서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This is awesome은 허용이 되는구나. 우리 편이 이제 선역이죠. 우리 편. 우리 편 하면 저도 좀 오그라드니까 정의의 편, 우리 편 이런 식으로 했고, 페이스 힐은 잘 모르잖아요. 악당 레슬러. 악당 레슬링 너네 편이 아니라, 그럼 이제 뭐 유디절빗 대신은 뭘 대신하나요? 요거는 유디절빗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찹 터지면 우 하잖아요. 허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다 즐기러 오시니까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문화라는 게 우리가 세뇌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나츠님 그때 포이즌 로즈 응원하셨다가 욕 많이 드셨죠? 전 진짜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포이즌 러즈 막 이러니까 꼬마 3명이서 말을 안 하고 계속 나를 손가락질해. 그래서 좀 이따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다들 포이즌 로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WWE 쪽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WWE 분들과는 5, 6년 전부터는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오, 이오스카이 친구. 이거 특종인데요. 사실 뭐 이게 맨 처음에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랑 친구가 됐었고 호호룬이나 이런 쪽이랑도 친구가 됐었고, 다행히 한국 프로레슬링에서 유일하게 영어, 일본어로 그 나라 사람들과 정서적인 유대감까지 만들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도 저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무명 레슬러가 페이스북 통해서 여기저기 말 걸고 이러면서 친구가 됐었고, 원래는 2009년까지는 미국에서 레슬링을 배우고 와서 그런저런 레슬링을 하다가 2021년쯤에 현재 WWE 메인 이벤트의 부커를 맡고 있고 NXT에서 보조 라이팅을 하고 있는 드레이크 매버릭 선수의 친분을 쌓게 됐어요. 그리고 NXT에서 한번 해고를 당했을 때 해고된 걸 오히려 이용해서 눈물 프로모 만들어버려서 존시나까지 리트하게 만드는 서사 위주의 프로 레슬러였는데, 저랑 사이즈도 비슷하고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그 사이즈의 가장 성공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선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한 3주 정도 플로리다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WWE식 레슬링 과외를 받았죠. 프로레슬링 사이콜로지는 무엇인가, 캐릭터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성공한 프로레슬러의 삶은 이렇다 시우야, 이런 식의 과외를 받고 지미 왕량도 만나서 통화도 하면서 프로레슬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더 배우고 2021년엔 아예 미국을 가서 아까 말씀드린 드레이크 매버릭 집에서 자면서 그 안에 르네 미셸 제 친구가 정말 고맙게도 당시 WWE에서 팍 올라가고 있는 이오 스카이라던가 아키라 토자와라던가 알리사 폭스라던가 네네. 핀레이라던가, 핀레이는 그 당시 WWE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 매버릭 좋다. 저랑 마팔인데 제 그림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길래 뭔가 좀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이네요. 되게 좋은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과 그냥 제가 사진만 찍어서 나 이 사람이랑 친구다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만들다 보니까 WWE 오피스 쪽이랑도 연이 닿게 되고, 인맥이 한 번 물꼬를 트면은 연쇄 작용이 일어나요. 프로레슬링에선 정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한 사람이 저를 또 10명에게 소개시켜주고 그게 100명이 되고, 그리고 특히 레슬레이션 1 이후로 해외에서 한 200통의 WWE 선수들이든 아니면 인디 분들이든 관계자들도 오죠. 관계자들까지 PWS 관심이 생겼다. 뭐 하는 단체냐. 아니면 제가 다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전부터 WWE 스카우트 매니저, 리걸도 그걸 했었고 지금은 AJ가 하고 있는데 리걸이랑 연락했다고 얘기해. 윌리엄 리걸이랑 연락하잖아. 리걸이 일본 쇼를 보러 와요. A급 한 명 얘기해야지. 타지리님 또 소개로 윌리엄 리걸 메일도 보내기도 하고, 윌리엄 리걸도 저희를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또 해외를 담당하는 분들이랑도 연이 돼서 저희 쇼 풀 버전을 WWE 쪽에 정기적으로 보내고, 정기적으로 스카우트 담당 분들이 또 분석을 하면서 진짜요? 피드백을 주세요. 그걸 담당하면서 너희 캐릭터들이 이렇다, 너희 선수들이 이렇다, 저희 쇼의 흐름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또 흡수를 하죠. 그러면서 또 반영을 하고. 대단합니다. 요즘에 인터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어떤 전문 분야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여쭤도 될까요? 인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복이 많은 게 제가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제 연기, 캐릭터 빌딩,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여기 발냄새나는 발가락쌤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 발가락쌤이 저한테 짜증도 많이 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다 흡수해요. 뭐 둘이 많이 싸우신다고? 뭐 싸운다기보단 제가 일방적으로 혼나죠. 혼나는데 제가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저희 PWS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님들, 어른분들께도 인생의 지혜, 소위 말해 운영국인데 정말 쇼를 여는 거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이디어 내고 경기하는 거고. 그냥 운영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1, 2년 지나면 다 맞는구나. 시우야, PWS가 살려면은 너가 6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해야 된다. 너가 그냥 시행착오 겪고 네가 다 버티고 그럼 그 이후에 갑자기 된다. 근데 말 그대로 그렇게 됐어요. 온갖 추모 다 당하고 온갖 고생 다 하고 꾸준히 그냥 버티니까 갑자기 이런 귀인이 또 오고, 인터넷으로 악플도 달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기분 나쁠 때 많잖아요. 그럼 저도 가끔 충동적으로 글도 쓰고 싶고 인터넷에서 저랑 싸우려는 사람들이랑 싸우고도 싶은데, 그럴 때 운영진들이 저한테 시호야, 너가 진짜 충동적으로 글 쓰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너가 한 번이라도 좀만이라도 글 썼다간 너도 같은 레벨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난 이 이유로 너를 돕지 않겠다. 너무 완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막 울면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네. 저도 그걸 보고서 안 좋은 뭔가 있을 때마다 참아요. 이게 참는 게 맞았구나 싶어서. 다 지나갑니다. 네, 확실히 예전의 전례들이 지금의 PWS를 만들고 있다. 저도 귀인이라고 해주셔서 감개무량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 레슬링을 좋아하는 모든 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왜 작가가 없지? 제대로 된 작가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한 프로레슬링 작가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개그맨 이상준 선배를 제가 좋아하는데 실제로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그리고 작가도 저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최대홍 작가님이라고 무릎팍도사와 지금 라디오스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프로레슬링을 안 하실 분이에요. 제가 유일한 프로레슬링 작가일 뿐이지, 당연히 저보다 훌륭한 작가님들이 오시면은 당연히 저도 조언을 많이 구하고, SNL과 우차사로 치면은 메타적으로 보면은 같은 작가님이세요. 대한민국에 개그 작가가 몇 명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SNL은 수위가 세고 신동엽 선배가 살리니까 재밌고, 우차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PWS 각본도 쓰고 급식왕 각본도 쓰니까 그냥 유일한 작가일 뿐이다. 둘 다 타깃층을 고려해서 쓰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인 쇼, 전체적인 쇼의 흐름, 이런 부분은 발가락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프로레슬링 간단한 쇼를 보여주자는 저희 이제 오지 또 이제 부킹을 맡아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율적으로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경기 로직은 이제 시호가 짜는 거예요. 제가 경기는 못 짜기 때문에. 그래서 짜놓은 부킹을 경기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어적으로 밑밥을 까는 건데, 죄송하니까 급식왕에 왜 다 데리고 가냐, 조회수 빨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메인 쇼는 PW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현실적으로 러나 스맥다운이 없잖아요. 그거를 급식왕에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프로레슬링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 일부러 좀 답답하게 고구마를 먹이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또 사이다로서 드라마의 극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고구마하고 사이다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저도 이제 레슬링 너무 좋아하고 레슬링 매니아로서 고구마를 주고 사이다 스팟을 PL에서 터트린다는 이걸 알지만 제가 악망문을 썼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시호가 다 했는데 시호야 그냥 전권 나 주면 안 돼? 왜냐면은 지금 우리 미래가 없어. 지금 3개월 서사 터트렸다가 관객수 줄면 끝이야. 재밌는 거 다 박아야 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 너무 고맙게 너무나도 멋있게 정권을 줬어요. 만약에 별빛 나라한테 지고 그 다음 형 어떻게 할 거야? 다음 달 어떻게 할 거야? 다음 달에 밤새서 짧게. 내가 다행히 쪽대본 쓰는 작가기 때문에 직업이 그 세상에서 제일 잘해. 지금 미래가 없어. 무조건 사이다 주자. 어쩔 수가 없어. 그럼 헤드 부커이자 유일한 각본진이신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 쇼가 재밌다. 일단은 사이다로 해서 입소문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K-레슬링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게 발가락쌤의 파이프밤은 어떻게 터지게 되는지 이게 좀 요즘 화제거든요. 몇 명밖에 안 보는 그런 데서 경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올랐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쇼 같지만 블랙 유머도 들어가 있고 라는 데서 제가 떠올랐거든요. 이게 모두의 진심이잖아요. 안 보는 이유는 재미없어서 안 보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는 재밌으면 봐요. 큐슈엔 치쿠젠 사장님이 초빙해 주셔서 갔는데 막 미팅 끝나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프로레슬링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미 검증이 됐어요. 프로레슬링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옛날 골든 제너레이션 에라보다 지금이 더 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밌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힙합이나 락커나 다 검증됐잖아요. 김종선 님도 QWR이 너무 좋다고 하고 힙합도 쇼미더머니 욕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조회수 나오는 거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밴드를 하고 있는데 메탈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멋있게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사실. 이제 세상이 우리 음악을 몰라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전에 한국어로 일단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처럼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감성의 PWS가 더 젊어져서 어려졌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PWS가 얼마 전에 하다운 선수하고 블러드잡이 있었잖아요. 아동 친화적인 쇼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발가락쌤이 말을 한 것처럼 뮤지컬이었으면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성인 위주로 한다고 해도 기분 나쁘고 불쾌한 폭력보다는 경쾌한 폭력을 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쇼라고 해서 피가 나면 안 된다. 아이들 쇼라고 해서 하드코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왜냐면 애초에 프로레슬링은 그 안에 있는 순간 모두가 몰입이 돼서 무아지경이 돼서 이게 각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진짜 싸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논리라면은 피 나도 됩니다. 그런 경우로 그 하더놈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하다온이 죄송합니다. 하다온이 이번에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한번 피 내자 먼저 제안을 해줬고 그래? 피 낼래? 좋아. 경기 구성을 할 때 있어서 너가 그 피 낸다는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그럼 나는 그 철학을 이용해서 피 내는 서사를 정말 극한까지 이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를 만들게 돼서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 각 매니아 분들이든 아이들이든 자기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 경기가 안 갔거든요. 굉장히 리얼했고 보통 프로레슬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로직이 없는 거, 리얼리즘이 없는 거. 뭔가를 했으면은 인과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가 없으면 좋은 경기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체어샷을 서로 머리에다가 몇 번이고 주고받고 엘보를 진짜 아플 정도로 세게 때리고 그러면 피가 나죠. 근데 보통 레슬러분들이 피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뭐 쇼킹 밸류라고 하는데 관객들 놀라게 해주려고, 또 안 좋게 말하면 칩 히트라고 해요. 값싼 히트, 충격 요법으로만 사용하려는 거죠. 싸구려 관심 끌기로 보일 수 있죠. 머리에다 체어샷을 몇 대를 얻어 맞은 다음에 피를 낸 다음에 관중들한테 이거 하드코어예요, 레슬링 진짜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 피나요, 무섭죠. 근데도 우리는 이걸 해요. 굉장히 터프하죠. 뭔가 헝그리 감성인 거예요. 근데 저는 피가 나는 거를 서사로 어떻게 이용했냐면, 진짜 싸움이잖아요. 그럼 피가 났어요. 피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스맥다운 게임할 때 빈혈이 나는 것처럼 시야가 가려진다거나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이제 피가 났기 때문에 닥터가 체크를 한다. 근데 제가 비열하고 나쁜 놈이니까 저는 이기고 싶어하는 레슬러기 때문에 당연히 닥터를 밀어내고 하다운이 피가 났을 때 그 피가 더 나게, 그래서 제가 굳이 화려한 기술을 쓴다기보다는 그라운드로 끌고 가고 계속 지루하게 오히려 하다운을 붙잡고 피를 내고 더 상처를 벌리게 하고 그럼 어때요? 레슬링을 아는 분들이든 어린아이들도 답답해하고 지루해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더 애가 타겠죠. 저 하다운이 피가 나는데 피가 더 나게 하니까 걱정이 되죠. 그쵸. 하다운이 좀 반격을 해줬으면. 그 감정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다가 하다운이 마지막에 제가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이제 피니셔를 몇 번 우겨 넣고 어쩌다 보니까 승기를 잡게 됐는데,
있는데 이제 마지막 피니시를 넣으려는 순간 이미 그동안 피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빈혈이 있고 머리 쪽을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서 쓰러졌죠. 아 너무 좋습니다. 쓰러지면은 의사가 하다운을 체크를 하더라고. 발가락쌤도 그때 와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너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관중 반응이 아이들이 제가 어른들한테도 못 들어본 욕을 아이들이 정말로 이건 아니다. 정말 그때 장내가 싸늘해졌어요. 거의 나라 팔아먹은 놈이지. 아 이게 프로레슬링이죠. 네. 저도 일단 좀 캥기니까 의사랑 같이 이제 하다운 부축을 좀 해주고 근데 하다운을 부축해주자마자 제가 든 생각이 근데 내가 여기서 아이돌킹 한 방만 더 매기면은 내가 PW 챔피언 얻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하다운을 부축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돌킥을 먹였죠. 그럼 그때 관중 반응은 이게 아니에요. 쇼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막 너 악역이니까 우리가 야유할게 식의 그런 매니아식 반응이 아니라 진짜 난 너가 미워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챔피언 벨트 가져가고 환호도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와. 근데 그때 그 영상이 올라간 걸 보니까 조회수도 물론이고 댓글을 보면은 감옥 보내야 된다. 그죠. 제가 정의의 편이지만 저를 싫어하는 안티들이 그 댓글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될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봤을 때 이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다. 피 난다라는 그 행위 하나로 엄청나게 가성비 있는 경기를 한 거죠. 근데 그 경기가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몸에 전혀 무리도 안 갔고 범프도 안 치고 아무도 하드히팅도 안 했고 정말 말끔하게 끝났어요. 그냥 그 블러드잡 하나로 드라마를 끌고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되게 안전하게 진행된 경기인데 확실히 경기가 완성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한 거는 다원이랑 시호가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형 블러드잡 이렇게 재밌게 짰는데 해도 돼? 저는 당연히 이제 어린이 팬들이 있지만 최우선은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도 태어나서 8세 인생에서 처음 보고 쇼킹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주고 싶었어요. 교육에 해로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몰입을 할 거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원 열의를 하게 된 게 다들 이게 레슬링 선수들도 사람이고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프로게이머들도 왜 롤 해? 물어보니까 재밌어서 한대요. 그러려면 안 다치고 오래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시호가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제자들을 육성하고 하드히팅 금지, 범프 많이 하는 거 금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아프게 때리는 거를 가르쳐야 되고 저희가 키즈 레슬러도 육성하고 있는데 태권도가 너무 잘 되잖아요. 자기 길을 뽐내러 가잖아요. 레슬링도 그런 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흥미를 붙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존 목슬리가 트리플 H한테 가서 피를 좀 내도 될까요? 그랬는데 그러면 스폰서가 떨어져 라고 해가지고 정말 드라마적으로 허락이 될 때만 한정적으로 WWE가 출혈을 허가했기 때문에 진짜 피를 내고 싶어서 WWE 탈단한 게 존 목슬리, 데니얼 브라이언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담으로 제 철학은 이렇지만 존 목슬리는 피 많이 내고 싶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레슬링 하러 WWE 떠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 사람은 돈 잘 벌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돈만 잘 벌고 재미만 있으면 자기 철학이 하이플라잉을 몇 번을 하든 범프를 몇 번을 때리든 앞종에 꽂히든 그건 그냥 하나의 장르예요. 그럼 PWS는 블러드잡 하는 순간 농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1년에 한 번만 하자. 확실히 근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PWS라고 해도 출혈을 하고 싶은 때가 오면은 출혈할 수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시호 선수가 PWS만의 독특한 본인의 철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겉면적으로만 보면은 저는 범프가 많은 경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 철학이고 저희가 하는 회사에서의 그냥 비전일 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은 그리고 오스프레이급, 케니 오베가급 레벨이 되면은 그 정도 돈 버는 사람들은 프로레슬링이 하나의 장르여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 가서 뭐 GCW나 단체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몸은 죽어나죠. 아 칼리스토하고 좋았어요. 예, 칼리스토랑도 그런 스타일로 한 게 진짜 한 2년만 3년만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포인트는 범프를 떡칠을 하든 말든 하드코어를 하든 말든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칼리스토도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른 거고 예를 들어서 야 시호야 여기서 너랑 나랑 루차 기술 막 반격 한 5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물구나무를 쓴 다음에 내가 너 밖으로 내보내서 내가 너한테 다이빙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갈 테니까 너가 또 다이빙 한 번 하고 이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카운터가 많은 동작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동작들이 끝난 다음에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냐면 얘가 운동신경과 스피드적으로는 나보다 한 수 위다 라는 걸 얼굴로 표현을 했어요. 압도당한 표정. 그렇죠. 압도당한 표정. 그러니까 제가 약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까 발가락쌤이 말한 것처럼 뭐든지 스테레오타입처럼 해야 돼요. 칼리스토가 저보다 키가 작고 가면을 썼기 때문에 저보다 루차 운동신경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줬고 시오는 타 선수들보다 뭔가 약하다. 레슬링은 잘하는데 재빠르지만 악독하다라는 설정을 그대로 갖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설정의 디테일을 잡고 이 설정을 굉장히 충실히
충실하게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중들이 봤을 때 와 라는 게 나왔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시호 선수가 좀 질 것 같다는 뉘앙스가 치열하게 보였지만서도 풍겨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모든 PWS에서 레슬링을 하는 모든 레슬러들한테 다 적용이 돼서 예니는 지금 뭔가 약하지만 신인이라서 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센스가 있다, 꾀가 좋다,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점점 성장하는 스토리를 쌓고 있고, 포이즌 로즈는 운동신경이 좋다, K의 키드는 운동신경이 좋고 점점 세지고 있지만 특정 부분에서 흥분을 잘한다, 그게 약점이다. 이랑은 뭔가 시오랑 다른 악역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뭐든지 관중들한테 갑자기 막 중지를 올리는 욕설을 한다던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 캐릭터에도 안 맞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악역이요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한테 와 소리 지른다던가 그냥 미들 핑거를 이렇게 한다던가 갑자기 그냥 가족들한테 욕을 한다던가 그거는 본인 캐릭터랑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뿐만 아니라 캐릭터 빌딩 역시 앞으로의 이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범프와 떡칠 하이스팟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짧게 말씀드리면 본인에 맞는 걸 해야 된다. 지금 PWS에서 일본식 엘보를 치면은 더 때려봐 노셀링이라고 하죠. 그거는 저희가 하다운한테만 줘요. 왜? 하다운 많이 해야 특별하거든. 그리고 하다운의 몸집과 나는 맷집용이요 라는 거에 잘 맞거든. 근데 시오가 하다운과 경기를 하는데 하다운이 저한테 엘보를 때렸는데 제가 셀링 안 하고 더 때려봐 하면서 저도 세게 때린다? 그러면은 올개성화가 되고 저희 목만 아프고 통증만 쌓이고, 그리고 스토리적에 있어서는 프로 레슬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려는 거는 인생은 실전이다, 인생은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프로 레슬링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매니아들이 항상 원하는 거는 도파민 터지는 5성짜리 경기, 카운터에 이런 막 경기력 좋은 경기,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품고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쩔 때는 악역들이 다 승리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한 번도 안 겪어본, 그동안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왔겠지만 프로레슬링 쇼 왔는데 엄청 실망하면서 꿍얼꿍얼 하면서 집으로 가요. 근데 집으로 가면서 본인이 겪어온 억울함과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어떻게든 본인이 이겨내고 해소하면서 또 보러 와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아이는 인생도 이렇구나, 내가 항상 원하는 것처럼 가지 않겠구나라는 걸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성장을 해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프로레슬링은 그런 프로레슬링입니다. 그게 스토리적이든 그리고 링 안에서의 순수 사이콜로지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를 알려주시는군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의 소사이어티 뜻은 선수 발굴과 육성에서 PWS가 고수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인성과 프로페셔널리즘. 전 진짜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대중예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철칙들, 프로레슬러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 인링 퍼포먼스적으로는 이런 사이클로지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로레슬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기를 할 때 급시광 쪽으로 학연을 가거든, 아니면 저희가 프로모데이를 할 때 연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고집, 내 예술 사족,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프로레슬링 사이콜로지, 아니면 내가 10년 넘게 프로레슬링을 했는데 어느 순간 1년짜리 신인한테 5초 만에 져줄 수 있냐. 근데 저는 사실 프로레슬링은 예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극인데 내 위상이 뭔 상관이 있고, 내가 프로레슬링을 14년을 했든 내 실력이 어떻든 내 상대가 인기가 좋으면은 재미만 있으면은 왜 못 져주냐. 제가 여기서 시오를 제일 존경하는 부분인데, 별빛나루한테 질 수 있어?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망설이더라고요. 근데 수장으로서 내가 보여줄게 하고 바로 주는 모습을 보고 벌러덩 설선수범을 하셨구나. 최근에 형 내 캐릭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어? 그럼 너 아이돌이니까 정말 캐대원 같은 케이팝 아이돌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RM 사태가 RM 사태 저는 개인적으로 때리러 오는 관중이 티켓을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BTS 팬이 티켓을 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PWS가 확실히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PWS가 프로 레슬링을 알겠는데 S가 왜 소사이어티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소사이어티라는 뜻이 뭘까요? 14년 전에 PLA라는 단체에서 처음 레슬링을 시작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프로 레슬링이 너무 규모가 작은데 잘 단합이 안 되는 분위기였죠. 비닐하우스였잖아요. 저도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밑에서 이제 보면서 앞뒤로 항상 인터넷에서 욕하고 뭐 저격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규모도 작고 돈도 못 버는데 왜 이렇게 이런 걸로 싸우나.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사회면서 공동체라는 뜻도 있잖아요. 소사이어티가. 프로레슬링을 너가 좋아한다면은 어떤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던 간에 너가 예의가 있고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이걸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 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단어죠. 이상적이고 따뜻하죠. 하지만 너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공동체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건 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호 존중의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환영이다.
데스매치를 좋아하든 하드코어를 좋아하든 정통을 좋아하든 하드히팅을 좋아하든 뭐든 간에 서로 존중만 한다면 괜찮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좀 이상주의적인 프로젝트였죠. 첨언하자면은 창립자가 시오가 만들었고 시오가 모든 가치관을 이제 선수들한테 전파를 한 거고. 만들 때 이제 모두가 어우러지는 단체를 만들고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스레드도 열심히 하시고 글 같은 거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 게 이 매트 2장이거든요. 다음으로 또 여쭤보자면 불모지에서 개척할 때 그때 환경이 어땠는지, 그런 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단체를 만들려고 단행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프로레슬링은 대중이 좋아해야 된다. 이미 그때부터 모두가 좋아하는 프로레슬링을 만들고 싶었어요. 항상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건데, 뭐 남녀가 데이트할 때 캐주얼하게 오늘 영화 볼까? 아니면 벚꽃 구경하러 갈까? 아니 오늘 우리 프로레슬링 보러 가자.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프로레슬링이 미국에선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왜 한국에선 이게 매니아들의 전유물이 돼야 되냐, 서브컬처라는 단어를 들어야 되냐, 흰색 도화지에 엄청난 스펙타클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대단한 예술이 왜 그렇게 정말 밑바닥 마이너 취급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도 패배감에 쩔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스토리 있고 캐릭터 있고 대중적인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사실 모든 인디 레슬러들이 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전 단체들도 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나만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었지만, 그 당시 환경은 힘들었던 게 제가 그 비전은 갖고 있지만 그 비전을 같이 따라줄 사람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철학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수들 간의 승리와 패배를 되게 중요시 한다거나, 연기 연습을 하기 싫어한다거나, 프로모를 하려고 해도 프로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스토리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디테일하게 제가 잡아줘야 되는데 업다운, 누가 더 세야 되고 누가 더 약해야 되고 이런다던가. 모든 인디 프로레슬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레슬링 하는 이유가 그때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소사이어티라고 일단 모이긴 모였는데 나 얘한테 못 지겠는데, 누구는 업다운에 신경을 쓰고 본인을 위상 그런 걸 신경 쓴다던가, 난 이거 진짜 취미로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싶어 시오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캐릭터를 잡아주려고 해도 아니 난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나는 압정을 부리고 싶어 시오야. 근데 압정을 하면은 애들이 못 오니까. 근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PWS를 만들어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7년 동안 못했죠. 그게 가장 그래서 이제 PWS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군 부대에 털을 만들어서 선수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던 단계에서 살짝 알아가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좀 처음으로 놀랐던 순간이 서울에서 흥행을 했을 때 무엇보다 그 노원 복싱짐 흥행이 한국 레슬링의 미래를 응원하게 만드는 성공의 시발점 같았거든요. 어머님께서도 따뜻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관중들한테 김밥 나눠주시고 막 그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 복싱짐에 어두침침한 파이트 클럽 같은 분위기가 약간 젊은 감성 이런 게 있었고, 라이언 오션이라던가 테이블 범프라던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사이즈하고 액션이 있었거든요. 나름 디자인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화려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날이 한국 프로레슬링 태동하는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감회가 좀 어떠셨어요? 그때도 사실 90명 모았었고 최초로 서울쇼를 했지만 무언가 어렴풋하게 아직 이 정도는 당연히 안 되고, 그때도 제가 프로레슬러적으로는 완벽히 완성이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드라마화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캐릭터를 보고 와야지 기술만 보고 오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연출이나 디테일한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죠. 나름 기쁘긴 했지만 언젠가는 200명, 300명, 언젠가는 5,000명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은 하지 않았던 상태였어. 링은 복싱 링이었어? 그때 우리 링을 썼어. 아 레슬링 링이 있어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프로레슬링을 서울 노원에서 한다니 해서 찾아갔던 기억, 과격한 경기력에 제가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있지, 확실히 이 캐릭터와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가진 않았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 경기장이 몇 명 규모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규모에 맞게 관객이 들어섰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정말 되겠다, 어머님 손을 잡고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벌써 한 5, 6년 전 아닙니까?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일본 프로레슬링도 이 타이밍에 프로레슬링은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힙합 클럽 위주로 운영되던 MVM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조이 자넬라도 이 힙합 클럽에서 했던 비주얼에 반해서 저한테 참전 의사를 밝혔던 만큼 되게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 MVM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좀 풀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PWS를 처음에는 동호회 규모로 만들었었던 거고, 그 이후로는 규모가 조금씩 커질 기미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지금의 투자자분들, 이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법인이 되었죠. 그때쯤에는 저는 운영권을 넘겨줬던 상태였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비전을 제공하는 발가락쌤이나 모두에게 조언 정도를 하는 이런 조언가 정도로만 남고 있는데, 이제 이사님들이 MVM이라는 곳을 한번 찾았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좋아, 프로레슬링은 대중화해야 되고 대중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홍대다, 홍대에서 자리를 잡으면은 홍대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홍대에서도 스토리를 잘 쌓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벽화도 이쁘고 조명도 굉장히 이쁘고, 그동안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보여
보여준 비주얼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일단 링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지하라서 항상 겪는 건데 유리문으로 되어 있으면은 파이프 옮기는데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저희가 다 물어줘야 되니까. 하지만 MVM에서 해도 결국에 저희가 내놓는 프로덕트가 여전히 매니아 분들만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거였기 때문에 홍대니까 접근성이 일단 좋으니까 젊은 남녀 커플들이 조금은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번화한 홍대에서 했는데 최대가 200명이구나. 여기서 또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죠. 아무리 번화가 해서 해도 우리 본질이 안 바뀌면 안 되는구나. 또 그렇게 시행착오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PWS의 성장기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전년도에 레스네이션 1이 되겠는데요. 이 레스네이션 1은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3,000석의 대형쇼를 열려고 생각한 걸까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억 단위의 도박인데 이것에 대한 비하인드가 좀 궁금합니다. 타임라인 순으로 말씀드리면은 2024년 5월부터 CO의 프로레슬링적 철학과 발가락쌤의 프로듀싱력이 합쳐졌다. 수어지교. 그렇죠. 수어지교가 되었고 나도 그 말 알고 있어. 수어지교. 모르잖아. 영어나 알지. 하여튼 그 뒤로 PWS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5월만 해도 많아봤자 100명. 근데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그게 점점 매월마다 매진이 됐다. 매월 매진이 되니까 운영진 측에서 그리고 저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러면 우리 서울에서 큰데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2024년 12월에 처음으로 다시 서울에 600명 되는 중국 구민회관에서 쇼를 잡았는데 그게 또 이틀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케인TV님, 타지리님, 특히 케인TV님의 공이 컸는데 타지리님이 마지막으로 또 왔었을 때가 300명 정도가 왔었죠. 300명 왔을 때도 제가 그걸 막 자랑을 했었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틀 만에 600명 매진이 되니까 이거는 게임 끝이다. 상승세를 탔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24년 12월 기준으로 계속 동대문 중구구민회관에서 매월 쇼를 했는데 그것도 다 매진이 되는 거예요. 2개월 이후의 쇼도 매진이 확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러다가 이야기가 나온 게 매월 600명이 매진이 된다면 우리가 이걸 한 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면은 3,000명 가능하겠는데 이건 되겠다. 되게 안정적인 계산이 나온 거죠. 쇼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럼 우리도 레슬매니아라는 걸 만들어보자. 1년 단위로 하는 3,000명 단위의 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이름이 뭐가 좋을까라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레슬 킹덤이 있고 일본에는 미국에는 레슬매니아가 있고 팬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킬 때 정말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 K컬처가 정말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레슬링도 K프로레슬링이라는 걸 기점으로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게 뭘까? 진부하지만 브랜드 이름을 들었을 때 레슬이란 건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 근데 한국은 뭔가 Nation of the Morning Come,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도 있고 국가라는 점이 강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사이어티의 좀 더 큰 단위는 네이션이에요. 그전 단위는 뭐 패밀리, 스쿨, 뭐 그룹, 그 다음이 소사이어티고 그 다음이 나라, 국가다. 저도 그렇게 접근했었어요. 소사이어티의 더 큰 이벤트라서 네이션이 아닌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대표하는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팬들과 선수들이여 한국으로 오라. 한국에 와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보자. 축제를 만들면서 무아지경이 될 정도로 몰입해서 빠져보자. 그러면 그게 처음에 소사이어티가 됐다가 국경을 초월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레슬 네이션이다. 여기 만들어 보니까 괜찮네. 어감도 좋고 레네, WN 약자도 되고 원래는 레슬 월드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레슬 월드는 줄여서 하면은 월드 워가 되잖아요. WWE1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서 레슬 네이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발가락쌤은 그러면 레슬네이션 1에 대한 비하인드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3,000명의 부담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100명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300명, 500명 간 게 사실은 제 생각은 저희 팬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급식왕 팬이 그냥 그대로 간 거거든요. 레슬링 팬이 없었어요. 그냥 급식왕 팬이 저 나오고 구구쌤 나오니까 보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애들이 레슬링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급식왕 팬과 레슬링 팬이 동일시가 된 거예요. 확실히 급식왕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그래도 매니아들도 좀 갔어요. 맞아요. 벨트 맨날 갖고 오시는 분 모임밴 가방부터 해갖고 막 나도 있고 쟤도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웠다 봤지.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모두가 한 팬이 돼서 좋고 쇼가 얘기했지만 이제 경기력은 유치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가자. 대신에 뭐 저희가 말하는 경기력은 엔지글이 17번 나오는 그게 명경기가 아니라 이번에 오메리타랑 경기했듯이 시호가 다 짠 거거든요. 서사가 있고 마지막에 꽝 피니시도 씹어도 한두 번 스토리 있는 경기를 만들자. 명경기를 만들자. 그리고 스토리는 내가 다 맡겠다. 선수 챈트나 이런 거는 근데 혹시나 오셔서 프리하게 챈트 하셔도 됩니다. This is awesome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스토리와 경기력이.
레슬네이션 2 다가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레슬링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대중적인 프로레슬링을 한다, 어찌 보면 뭐 매니아 레슬링은 안 좋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레슬링은 정말 다양합니다. 답도 다양하기 때문에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레슬링도 답이고, 피가 터지는 프로레슬링도 답이고, 저희처럼 대중 위주로 하는 프로레슬링도 답이고,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께 재미만 있으면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아는 프로레슬링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니까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진짜 태동기거든요. 이제 1, 2년 차니까 앞으로 솔직히 돈을 벌어서 판을 키워서 5년, 10년 후에 더 재밌는 쇼를 만들어서 보답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PWS 레슬네이션 2 이번에 또 해설해 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돌프 지글러 한정판 아이템도 디자인이 되고 있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와주시면 정말 대한민국 프로레슬링 나날이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해서 오늘 PWS 시호 선수 발가락쌤 초대석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많은 게스트 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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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네이션입니다.